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날이 좀 풀렸어요. 어제도 저녁 때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 많던데 네. 근데 걸을 때 이렇게 조금씩 걷고 쉬고 하는 것보다 한 번 걸으시면 한 15분 정도 이상은 그래도 쭉 걸으시는 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네. 사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사망 예방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하여간 건강한 데 그렇죠.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뭐 워낙 이재호 아나운서도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걷고 뭐 뛰는 거 요즘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곳저곳 잠깐씩 걷는 것보다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일정 시간 연속을 해서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 리모델링 더 행복한 아침에서 준비했는데요. 당뇨의 골든타임, 전당뇨를 극복하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막 오른 에이펙입니다. 네,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그 막이 드디어 올랐는데요. 이 정상회의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지만 부대 행사는 이미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에이펙 CEO 서밋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대기업 총수가 대거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의 첫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2번 당선됐으니까. 아,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국빈 방문을 재임 기간 중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을 방문하는 행운을 누린 대통령이기도 해서 어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CEO 서밋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품은 그런 얘기들을 내놓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늦은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 정상회의가 87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성사가 되질 못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국내에서 열리는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겠지만 최고 외교 행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어떤 메뉴, 어떤 음식이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메인 요리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찜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해서 한국 전통 음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퓨전 요리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만찬에서는 최고급 양식 코스 요리가 제공이 됐는데요. 이번 오찬과 만찬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요리 예능으로 이름을 알렸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셰프가 총괄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경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주 인구가 한 27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번 행사 참석자하고 관광객이 이보다 더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경주가 사람으로 그냥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대 행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혹시 두 분은 경주에 가시면 어떤 행사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금관 6개 쫙 모아놓은 그거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야. 네.
근데 금관이 한 자리에 6개가 모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관 한 개도 실제 진품 보기 어렵거든요. 외국으로는 또 금관이 나가지도 않고. 네. 네. 근데 그 금관 6개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 행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K컬처를 소개하는 자리들도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작, 김종학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명의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34개 작품을 만나보실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맞춤형 화장품 제조, 메이크업 쇼케이스 등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와인 전통주 페어, 한복 패션쇼, 전통 무용 공연 정말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저 가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아마 표 다 예매 끝났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죠. 11월 1일까지 예, 대회가 맞습니다. 열리게 되는데 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내신 킬러 문항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수능 킬러 문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수학 얘기 아니? 교과 외 과정에서 자꾸 네. 문제가 나와가지고 너무 수험생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교과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 교과 과정 외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신 킬러 문항이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얼마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한 시민단체가 조사를 했답니다. 전국 16개 고등학교의 고1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과 영어 과목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조사 대상 모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수학 과목에서는 16개 고등학교 모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총 370개 문항 가운데 68개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많죠. 문항으로 보면 이거 좀 5문제 가운데 네. 한 문제꼴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구로 금천구의 4개 학교보다 사교육 과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 서초에 위치한 학교 4곳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의대와 서울대 진학 실적이 높은 8개 학교의 경우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의 비율이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6개 학교 평균을 따지면 이것도 또한 높은데요. 18%로 한 약 7%포인트가량 교육과정을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속칭 그렇게 말하는 학교들이 더 많이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에 상위권 점수가 막 100점이 여러 명이고 이래서 분별력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거 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그럼 학원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학교에서 안 배운 거 나오면 그걸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저 영어까지 이랬다니까 수학은 그동안 그래 왔거니 했는데 영어도 이렇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대요? 미국 대학 졸업자가 우리 수능 문제 못 푼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박사까지 한 사람도 못 푼다는 얘기 하는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은 미국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학생보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좀 더 낮은 수준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는데 중간고사 최고 수준 평균은 미국의 고3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고3 학생도 못 풀기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 내신이 교과서보다 4개 학년가량 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빠져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진행한 교육시민단체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출제 방향을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쇄신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낸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내신 공부를 한대. 수능 따로 내신 따로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능 따로 내신 따로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저 때 학력고사도 잘 봐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따로 간답니다. 어쨌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새벽 배송 중단되나입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딱 집 앞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전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중단되나? 이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깜짝 오히려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 회사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한번 타협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공식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구는 보통 이제 과로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택배 기사들의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주요 회의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노동계 입장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 민주노총이 주도해온 택배 기사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합의문이 실제로 지켜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실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유통업계도 그렇고 소비자들 반발이 클 텐데요. 그렇죠. 일단 물류, 유통업계 쪽에서 반발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그동안에 새벽 배송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매몰된다, 이런 반발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 배송이 중단이 되면 오전 배송 물량이 몰려서 배송 지연, 비용 상승,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장인혜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배송받는 거 외에 사실 달리 방법이 없다. 네네.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떡하냐, 또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택배 기사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좀 보장하는 어떤 방식의 패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탄력 근무제 같은 거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새벽 배송만 근절하는 게 꼭 대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팩, 김장 비용 얼마? 네,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맘때 집집마다 이제 김장 해야 되는데 김장 얼마나 들까 이런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올해는 또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면서도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두 분은 집에서 김장을 안 안 하시죠? 하- 작년에 한 10포기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올해는 오. 제가 오, 배추국 먹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김장 안 하는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근데 김장을 좀 직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가가 워낙 높아서 김장 비용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덜 들 거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은 전통 시장을 기준으로 평균 37만 8,860원으로 작년 대비 9.6%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대형마트에서는 약 47만 원으로 작년보다 8.4% 좀 더 저렴해질 거라고 합니다.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4%, 무는 32% 저렴해졌고요. 고춧가루하고 천일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지역별 김장 비용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약 42만 원으로 가장 좀 비싼 편이었고요. 대구, 경남, 전남 등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기 들으니까 그냥 배추국, 김장김치에 배추국에 수육 생각이 납니다. 먹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는 잠시 숨을 고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7.8도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18도로 훌쩍 올라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면 급격하게 건조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낍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8도, 강릉이 20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릅니다. 선선한 바람에 야외 산책하기 좋은 날씨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에, 밤엔 중서부에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대관령은 영하 4도로 출발해 다시금 때이른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위대한 발명품이 되곤 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모인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현장인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직접 만든 발명품으로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창의성은 물론이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들도 꽤 많았다고 하네요. 열정이 가득한 과학 새싹들입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가 모인 이곳, 국립중앙과학관. 오늘 이곳에서는 제46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1979년 발명해낸 새싹을 키우자는 취지로 시작된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에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발명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이기 위해 전국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당기새우 문을 밀었다가 반대쪽에 있던 어르신이 문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문을 밀 수 없고 당길 수만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저희 작품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2인용 왕관기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말에 왕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관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발명이란 누군가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에는 똑똑함보다 진심이 담겨 있죠. 한편 대회장 밖에서는 많은 가족들과 지도교사들도 아이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을 준비한 거여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버튼 대회를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아이들이 좀 더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욕심도 더 많다는 걸 느꼈고요. 인호야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 것만큼 했으면 좋겠어. 제인호 화이팅! 드디어 시작된 본선 심사. 심사를 앞둔 학생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데요. 심사는 작품 시연과 발표,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13분간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발명품 쉽게 넘어지지 않는 흡착 클래식 감정컵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인 한 참가자는 코코아를 쏟아 화상을 입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넘어지지 않는 흡착 안정컵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뒷발을 기울여도 컵이 반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비상등과 경고음을 울리며 1,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서서히 정지합니다.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어른들의 정보를 받은 건지 좀 구별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D 프린팅 그리고 언어 코딩을 도와주신 것 말고는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학생들의 노고를 알기에 심사위원들도 한 작품 한 작품을 진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문제의식을 탐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4, 5개월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많이 밝은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생들이 과학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개월간 노력해온 아이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발표해서 잘했다고, 잘 만들었다고, 이거 실제로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본인에게 발명이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불편함을 소소하게라도 잃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학에 쓸 생기부에 대한 수단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만들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생들. 그 열정이 바로 과학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지난 10월 15일 드디어 대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현장. 그중에서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작품들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지진에 의해서 하중이 심해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이정민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은 지진 발생 시에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인데요. 이 문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는 이렇게 평소에는 현관문으로 쓰다가 지진으로 하중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진 설계가 92%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16.4%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우리나라에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 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 이정민 학생의 도전. 대통령상 수상에 손색이 없습니다. 네, 제 작품은 첫 장을 깔끔히 뽑히는 휴지값인데요. 각 휴지를 뜯을 때마다 첫 장을 깔끔하게 뽑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발명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 아이디어가 되게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처럼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마음이 빛난 대회.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총 301명의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11,365명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함이나 또 사회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직접 탐구하고 해결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단순히 발명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며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도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호기심을 소중히 여기고 질문하고 실험하며 배우는 과정을 즐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발명은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인명, 재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데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기후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발명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발명 새싹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기업들 얘기를 전해드리죠. 이혜인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는 글로벌 확장에 힘쓰는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탄소섬유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소재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북미 최대 규모 복합 소재 전시회에 참여해 신규 원사 라인업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항공우주 및 고사양 산업용 직물 제조를 위한 3K 원사, 차세대 고압용기용 초고강도 원사 등 미래 주목받을 탄소섬유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방산, 해양, 금융, 기계 등 주요 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지난해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크레스티 현지에서 1조 3,828억 원 규모의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한국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한국 해양방산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기업 엘사의 소식입니다. 엘사는 약 17조 원 규모의 거대 제과 시장인 인도에 처음 막대 과자를 선보였는데요. 인도의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배합 테스트를 거쳤고요. 인도 하리아나 공장에 막대 과자 생산 라인 건립을 끝내고 본격적인 현지 생산과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자동차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이 공장은 로봇이 차량 문 등 무거운 부품을 옮기거나 장착하는 공정을 담당하고요. 차 한 대당 5만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합성, 분석해 도장 품질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가동됩니다. 또 사족보행 로봇이 차체의 복잡한 사양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등 곳곳에서 혁신을 실현 중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건강 챙겨야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우리 주치 선생님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 주제 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당뇨의 골든타임, 전당뇨의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당뇨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게 전당뇨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당뇨병 인구가요, 약 600만 명이고요. 전당뇨 인구는 1,600만 명.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당뇨 평소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제 주변에 전당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일단 당뇨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니라 당뇨의 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으로까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당뇨의 전 단계니까 네. 좀 조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건데 이걸 질병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세 분 MC분들은 본인 혈당 수치 알고 계세요? 몰라요. 한 번도 잘 몰라요. 저. 아니 어쨌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당뇨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죠. 아니, 보긴 봤는데 기억도 네. 안 하는 거죠, 사실. 맞아요. 지금 딱 얘기하신 것처럼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다라는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혈당 수치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이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50% 정도는 당뇨로 실제로 이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당뇨라는 것도 만성질환이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당뇨다라고 진단을 받았어도 이후에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전당뇨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정도의 경각심조차도 갖지도 않으십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 대부분은 나는 병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방치하시거나 또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니까 처음엔 좀 하다가 증상이 특별히 없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원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높은 확률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 자체도 진단할 때 별로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전당뇨는 특히나 초기 증상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어려우니까 당뇨만큼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뇨는 내가 질병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뇨 바로 직전 길목에 있구나라고 하나의 병으로 인식을 하셔야 좀 더 건강한 노후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전당뇨라서 괜찮아. 네. 아직 전이 붙었잖아. 이게 아니라 전당뇨도 병이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당뇨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예, 그렇죠. 당뇨 전 단계, 이것을 이제 전 당뇨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상 수치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의 진단 기준보다는 약간 낮은 이렇게 중간 단계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전당뇨는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이미 이 전당뇨 시기부터 심혈관계 합병증 이렇게 정말 무서운 당뇨의 합병증들이 이미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미 당뇨 전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5에서 10%는 1년 이내의 당뇨병으로 그리고 절반은 10년 이내 당뇨병을 진행하는 무서운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정상, 전당뇨 그리고 당뇨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당뇨의 기준을 아시면은 이제 정상과 당뇨를 아실 수 있겠죠. 네. 전당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복 혈당 8시간 공복했을 때 100에서 125까지가 전당뇨입니다. 거길 이제 넘어가면 당뇨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식후 혈당은 밥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잰 혈당인데요. 밥 숟가락을 들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의 당뇨를 체크했을 때 기준은 140에서 199까지가 전당뇨고요. 이거보다 더 높게 200 이상 나오면 이제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는 건데 전당뇨의 기준은 5.7에서 6.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7보다 낮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5.6, 5.7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전당뇨 됐다가 정당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이제 가족력이 좀 있어서 경각심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식단 조절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네.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인데 맞아요. 전당뇨는 합병증 없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됐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이게 뭐 당뇨라고 하면은 무서운 것들 생각나는데 본인이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자, 우리가 전당뇨로 하는 거는 자동차 운전으로 한번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별 문제 없이 차가 달리고 있어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런데 계기판에 보니까 빨간색 경고등이 뜨는 것과 같습니다. 자, 경고등이 뜨면 이제 이후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데 차를 막 그렇게 별 문제도 없으니까 하고서 고속도로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언젠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당뇨로 하더라도 이미 혈중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태로 혈당이 있다 보니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있는 포도당에 비해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있는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뇨 시기에도 이미 이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전당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합병증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당뇨인 시기에도 당뇨 합병증이 30% 정도에서는 이미 발병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면 전당뇨라고 해서 합병증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걱정을 해야겠네요. 근데 사실 당뇨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눈으로 올지 맞아. 어디로 올지 전신 어디로 올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공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서 나타날 수 네. 있는데 주요 좀 살펴봐야 되는 합병증을 살펴보자면 대혈관성 합병증으로 심장과 뇌 쪽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는 심부전에 발생할 수 있고 뇌질환 쪽에서는 뇌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 생기거나 아이고.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신장 질환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작은 혈관의 문제인데 이때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발을 절단해야 되는 당뇨병성 맞아요. 족구병증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전당뇨 상태에서 이런 모든 게 생길 수 있는데 전당뇨만 있더라도 말초신경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16%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심장 관련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1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건 당뇨 때문에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투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 네. 얘기인데요. 사실 당뇨 하면은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까지만 신경을 쓰지 이게 정말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제 투석까지 가게 되는 이런 말기 신장 질환이 되는 그런 원인 질환 1위가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그 합병증이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이 정상인 대비해서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65%나
높습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해서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이 새어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서 만성 신부전으로 가고, 이게 더 진행돼서 말기 신부전이 되면 이렇게 투석이나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야기 들을수록 좀 무섭고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가장 흔한 전당뇨 합병증은 뭐예요?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망막에 오는 질환인데요. 앞서서 얘기해 주신 모든 합병증들이 혈관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망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이즈가 작으니까 혈관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망막 혈관을 침범하기가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약 40% 정도는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앓고 있고요. 당뇨가 아니라 전당뇨 상태에서도 망막병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최대 한 발병률 16% 정도 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오면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좀 저하되는 걸 넘어서 실명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실명하면 사고로 인한 것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실명 중에서는 제일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당뇨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미 저하가 되고 또는 시야가 가려진다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최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전당뇨인 걸 뭘 알아야 그걸 맞아. 대비하고 맞아. 이럴 텐데 이걸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혈액 검사를 해서 당화혈색소 등을 살펴보는 게 좋겠지만,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말초 혈관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3초 주먹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 주먹. 네, 먼저 주먹을 꽉 쥐어 보시고요. 네. 꽉 쥐었다가 쫙 폈을 때 3초 안에 붉은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지 보시면 돼요. 돌아온 아직 것 같은데? 돌아온 것 같아요. 꽉 쥐었다가 펴면은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3초 안에. 다행이다. 빨리 다행이다. 돌아와요. 저도요. 돌아오긴 해요. 만약에 3초 안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말초 혈액 순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혹시 당뇨병에 의한 혈관 질환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꽉 쥐었다가 이걸로 이제 확인하고 근데 이래서 나 안 돌아와 전당뇨인가 이런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자, 바로 당뇨 유발자들이라고 해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좀 꼽아보려고 해요. 네. 자, 첫 번째 바로 공개할게요. 뭐야?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거. 완전 전데? 지금 완전 저 찔려요. 왜냐면 저는 어젯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 2회 정도 보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맞아. TV로 보지 왜 그걸로 봐? 아니 이거 보다가 잠드는 게 싶어서요. 그게 좋아요. 그래. 저는. 네. 그리고 잠드는 거. TV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한 거지. 잠들기 전에 TV 보시는 것도 같은 습관이에요. 노트북, 네. TV, 스마트폰 모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환경에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영상을. 그러면 시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통해서 뇌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뇌는 지금 자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켜요. 근데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그냥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보호해줘야 되는 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자체가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당뇨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뇨.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죠, 만병의 근원. 사실 내 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신체적인 공격과 정식적인 공격을 딱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 몸의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을 가거나 또는 싸워서 이겨야겠죠. 그래서 몸에서 갑자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들,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간에서 일부러 포도당을 계속해서 합성시킵니다. 그래야지 빨리 에너지를 내서 빨리 도망가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갑자기 내 몸에 혈당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 계속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역시나 혈당 조절이 어렵고 당뇨와 당뇨 합병증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아침 거르기. 요즘 현대인 분들은 아침
먹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침에 어려워요. 거른다기보다는 그냥 어설프게 뭐 이것저것 먹죠. 뭐 빵이나 과자, 뭐 이런 뭐 거 그렇죠. 잡히는 대로 먹는 거죠. 맞아요. 바빠서 아침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은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굉장히 손쉽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 자체가 아무것도 먹을 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에너지가 결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첫 끼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점심 때 굉장히 많이 폭식을 하게 되고요. 몸에서도 에너지가 부족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에너지가 빨리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데 좋아라고 듣고 계시겠지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한테는 당뇨로 가는 더 지름길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침을 아무거나 챙겨 드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막 과자나 이런 거 드신다고 했는데 뭐 빵이나 아니면 흰쌀로 된 것, 떡 이런 것들은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려서 역시나 위험하거든요.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뭐 쌀밥이나 밀가루 많이 먹으면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확 졸음이 몰려오면서 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확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도 전당뇨를 좀 악화시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혈당 스파이크에서 너무 핫한 그런 이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혈중에서 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이 전당뇨에서 당뇨로의 이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즉 혈중에 갑자기 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는 놀라서 빨리 인슐린을 분비하겠다고 해서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몸에서는 이 너무나 과도하게 나왔던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겠고,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당뇨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 혈당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음식, 그중에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맛있는 흰쌀밥, 빵, 떡, 뭐 이런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이제 이런 혈당을 올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이다 보니까요. 평소에 이런 혈당 올리지 않도록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시각적 예시로 자료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혈당 폭이 완만할 때를 빗대서 순두부 위에 가벼운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혈당 스파이크 없는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계속 떨어뜨려도 뭐 순두부가 그렇게 크게 손상받지는 않죠. 지금. 맞습니다. 자,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를 빗대서 무거운 공을 한번 순두부 위에 떨어뜨려 볼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먼저 파이는데 계속 떨어뜨릴수록 아이고. 깊숙이 더 많이 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망가져버렸어. 순두부가 계속 손상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깨진 순두부는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벽의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누적되면서 발생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벽이 계속 손상되고 당뇨병은 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또 혈당 쇼크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성까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야, 이 혈당 스파이크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되네요. 그러면 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혈당 스파이크 잡을 수 있는 당뇨 예방 운동법 알려드릴 텐데 예인 씨, 희경 씨 한번 나와서 같이 배워볼까요? 네. 또 저희 집에 당뇨 환자가 있어서 저 해야 돼요. 저도 필요해요. 자, 먼저 운동법은 오늘 어깨 넓이 한 2배 정도로 좀 넓게 서주세요. 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제 방앗개비 스쿼트라고 하는 건데, 스쿼트를 좀 더 편안하게 또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허리를 숙여서 양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한번 대보시겠어요? 이거 이 자세부터 어려운데. 네. 이거 약간 화장실 가는 자세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변잘 보는 자세랑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어지지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고 쫙 펴질 수 있게. 네, 그래서 골반을 잘 펴주시고요. 자, 등에 가볍게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좀 낮춰서 기마 자세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젊은이지만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어디 가시느냐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죠? 안 아플 때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절대 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안 아플 때까지. 자, 된 상태에서 안 아플 때까지만 정말 한 10도만 내려가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오늘 좀 많이 내려보겠습니다. 멋있다. 그러면 아이고, 아파!
지면과 수평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자, 이 이렇게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요. 큰일 났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최대한 무릎을 펴서 일어나 주는 겁니다. 네. 이때도 허리가 등이 굽지 않게 허리를 곧바로 허리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네. 네, 지면과 수평한 상태.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주기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한 번 운동을 할 때마다 10회에서 15회 정도를 한 세트로 잡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선생님 벌써 대단하시다. 뻐근하죠? 괜찮으세요? 천천히 내려가서 기마 자세를 자세가 유지해주고요. 오, 정말 아니, 여기 정말 잠깐만, 안정적. 의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짜 투명 의자가 없는데. 자,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잘하시는데? 해주는 이런 와. 방앗개비가 움직이는 모양처럼 방앗개비 스쿼트를 해주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또 허리도 지키실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정말 정말 자, 혈당 스파이크 아, 잡아보시죠. 인상적입니다. 와. 장민욱 선생님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세요? 아니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선생님들은. 아니 저거 진짜 힘든 건데. 아, 뒤에서 그림을 다 해서 하는 그냥 거죠. 극적이에요, 그냥. 이 씨는 젊은이 맞아요.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던데. 이번에는 무너진 건강을 제대로 건강 리모델링한 분을 만나볼 텐데 먼저 문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배혜경, 나이는 62세고요. 평소 탄수화물을 좀 가다 섭취하셨고 식습관이 불규칙했네요. 네. 수면 시간에 7시간, 또 당뇨 전 단계가 있었고요. 보니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고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뭔가 결국에 전당뇨와 위염, 역류성 식도염까지 얻게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딱 많이 보이는 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흰쌀밥이나 라면, 빵떡 이런 걸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 같은 경우는 정제될수록 우리 몸에 흡수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까끌거리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단맛을 내니까 저희가 중독이 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건 혈당을 그만큼 빠르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요. 문제는 또 이렇게 빠르게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작용 때문에 빠르게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많이 먹고 오히려 빨리 허기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으니까 비만까지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 이 과다하게 올라간 혈당을 결국 저장하는 게 지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도 훨씬 더 잘 찌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어떻게 건강하게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경기도의 한 아파트. 성화를 받지. 단아한 자태로 장구장단에 맞춰 구성진 우리가락을 뽑아내는 이분.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철저한 자기관리 끝에 제2의 인생을 도전하는 배혜경입니다. 비만과 혈당 관리에 성공한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배혜경 씨. 어느새 인생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 제가 한복 모델도 하고 국악 공연도 해서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꿈 많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거의 20kg 정도가 찌더라고요. 살이 찌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겨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당뇨는 한 번 걸렸다 하면은 정말 평생 고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비만과 전당뇨에서 벗어나기로 한 혜경 씨. 가장 먼저 한 일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악하는 일이었다는데요. 네, 어릴 적부터 빵순이, 밥순이라고 들을 정도로 밥하고 빵을 좋아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혜경 씨. 자연스레 간식을 찾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빵 아니면 떡 있으면 떡 먹고 그것도 없고 그러면은 맹물에 그냥 흰쌀밥만 말아서 먹어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입에 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빵과 밥을 가리지 않는 탄수화물 사랑은 결국 과체중과 전당뇨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한평생 이렇게 많이 먹고도 마른 몸을 유지했던 터라 살이 찌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몸이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마른 사람도 살이 찔 수 있구나,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걸 50살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 거죠. 혹독한 관리로 15kg 감량에 성공하며 건강한 몸매를 되찾은 혜경 씨. 그녀의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자전거 하이킹 하고 있어요. 자연과 함께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저 혼자서 아무 때나 자전거로 운동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운동을 시도한 끝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로 건강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혜경 씨. 체중 감량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네요. 신나게 라이딩을 즐기던 혜경 씨가 잠시 숨을 고르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거 8호 주먹밥이에요. 자전거 타면 금방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간식을 먹으니까 살이 찌고 혈당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살도 찌고 당뇨가 불러일으키니까 운동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찾은 게 바로 8호입니다. 8호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도와주고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서 간식 대신 챙겨 먹고 있어요. 혈당 관리가 필요했던 혜경 씨가 찾은 건강한 간식, 바로 8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혜경 씨.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을 위해 부지런히 저녁 준비에 나서는데요. 푸짐한 재료와 얼큰한 국물이 한눈에 봐도 꽤나 든든해 보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도 야채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건너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되 한 가지만 바꿨어요. 요요를 예방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기 위해 혜경 씨가 선택한 비법. 이게 뭐예요? 이거 8호예요. 밥을 안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주변에 혈당 관리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곡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8호였어요. 8호살로 바꾸고 나서는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백미와 8호를 7대3으로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6대4로 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체중 조절과 혈당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먹는 밥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는 혜경 씨. 이제는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 맛있는 8호밥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새 맛과 영양이 모두 담긴 풍성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여보 나왔어. 네, 어서 와요. 배고프죠? 뭐 맛있는 냄새가 나네. 네, 식사해요. 손 씻고 와서 그래, 식사하세요. 냄새 좋다. 냄새 좋죠? 8호밥. 또 8호밥이네. 8호밥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오늘 밥 더 잘 됐네. 그러니까. 잡곡 특유의 식감 때문에 백미를 즐겨 먹던 남편이지만 8호를 먹으면서 잡곡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답니다. 맛이 어때요? 나이 들수록 잡곡은 그렇게 땡기지가 않던데 8호는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좋아가지고 밥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먹게 돼. 자기 혈당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을런가 모르겠다. 그럼 8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백미만 먹을 때보다 혈당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래? 무엇보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 식사 시간이 더욱 즐겁다는 두 사람. 건강관리 성공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대단하죠. 먹으면 살찌고 혈당 오르고 요요도 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먹으면서 잘 관리하니까 보는 내가 다 기쁘고 아주 좋죠.
편안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신 이것 좀 해봐. 나 또 혈당 체크하라고? 또 밥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수시로 혜경 씨의 혈당 상태를 확인한다는 남편. 과연 혜경 씨의 혈당 건강은 어떨까요? 꾸준한 관리 덕분에 정상 수치를 유지 중이네요. 이렇게 잘 관리가 되니 참 다행이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밥 하나 바꿨는데 뭐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도 없고 혈당 오를 걱정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당신 표정 보니까 정말 즐거운 것 같아. 그냥 이제 앞으로 뭐 룰루랄라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그 결실을 맺은 혜경 씨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와. 야,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혈당 수치까지 안정적으로 되돌렸어요. 네. 주인공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습니까? 좀 볼까요? 야, 진짜 완전 다르다. 근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확실히 나이 들수록 살 빼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진짜 멋지게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복을 입은 자태가 너무 곱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복 모델도 하시고 국악도 뭐 공연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2의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서 인정드리겠습니다. 네. 전당뇨에서 벗어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하고 파로인 것 같은데 이게 파로는 어떤 곡물입니까? 아, 예. 파로는 해외에서는 엠머밀이라고 불리는데요. 12,000년도부터 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 최초의 고대 곡물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그 요즘 뭐 건강에 관심 많으신 주부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게 이 고대 곡물이잖아요. 네. 예, 좀 그 중에서도 이 파로는 되게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요. 고대 이 로마 시대부터 이 널리 퍼진 그런 곡물이고요. 또 이 로마 군대가 뭐 전 유럽을 다 장악했잖아요. 네. 그 로마 군대를 지탱하던 주식이 바로 이 파로입니다. 그리고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유명한 명언 아시잖아요. 이 명언 했던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저 황제가 또 이 전리품으로 챙겼던 게 바로 이 또 파로인데요. 예, 풍부한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마그네슘, 이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이 탄수화물과 당 함량은 낮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요. 혈당 관리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는 웰빙 곡물입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밥부터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 군대 식량이라고 전투 식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이게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곡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로는요,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하는 아펜니노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여기 중심으로 재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로가 잘 재배가 되려면 고도가 높고 좀 춥고 건조한 지역이 제격인데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과 잘 부합을 하는 거죠.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파로는 EU 법령에 따라서 화학살충제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또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종자를 다 선별을 해서 모든 과정을 이 전문 농학 박사가 직접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쌀 같은 현대 곡물은 좀 DNA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변형 없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원래는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다이어트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파로밥으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확실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이 중년 여성들의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은 하루에 1일 권장 섭취 탄수화물의 양이 100g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탄수화물로 100g인데요. 이것은 우리 즉석밥 있잖아요. 좀 큰 네. 공기로 나오는 즉석밥이 300g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순수한 탄수화물이 100g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인이 평균 정도 섭취하는 양이 307.8g이라고 하니까 권장량의 3배 이상 3배네.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선 여성들에게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폐경을 겪고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에 있는 신진대사량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체지방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정제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진다면 당뇨병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에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칼로리 계산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혈당 관리에 저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똑똑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혈당 관리를 똑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인슐린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원리로 떨어뜨리냐. 혈중에 있는 과도한 포도당을 1차적으로는 근육이나 아니면 간 같은 곳에 일단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낮추죠. 근데 문제는 간이나 근육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포도당이 남아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방의 형태로 장기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는 지방이 내 팔뚝에도 붙고 허벅지에도 붙고 배에도 붙고 하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칼로리 낮춘다라고 해도 결국 혈당이 올라가면 족족 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계속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니까 점점 더 내 몸은 인슐린에 무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인슐린이 나와도 몸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면서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살이 점점점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니까 쉽게 말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근데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고 금방 배고프고 이래요. 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많이 먹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니까 췌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오게 되고 또 그럼 혈당이 훅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일 때처럼 이 배고픔을 좀 느끼게 되고요. 금세 배가 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짜 배고픔인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면 이것들이 또 혈당을 올리면서 체지방으로 전환되고 결국은 이제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이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식품 볼 때 당 함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8호는 어때요? 당 함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가요? 네, 확실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 대비 당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8호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2.4g 정도의 당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게 완두콩에 비해서는 1.6배 낮은 수준이고요. 슈퍼푸드라고 잘 알려진 퀴노아보다도 2.2배 더 낮습니다. 우와. 또 건강 곡물로 유명한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죠. 그렇기 때문에 8호를 밥 대신 섭취했을 때도 당뇨 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혈색소는 물론이고 인슐린 수치, 공복혈당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당뇨와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을 평가를 할 때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빨리 올리고를 GI라고 하는 당지수로 판단을 하잖아요. 당지수가 55 이하일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호의 당지수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 그러면 우리가 뭐 거의 매일 먹는 쌀밥 그리고 이 8호밥 식후 혈당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8호밥을 먹은 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백미밥을 먹은 뒤에 혈당 변화가 어떤지 저희가 실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상 혈당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복 혈당을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미만으로 아주 정상으로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라도 백미밥을 먹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죠. 170이 넘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께 8호밥을 한번 먹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호밥을 먹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 보니까 어머머머. 110대 정도로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미밥을 먹었을 때보다 8호밥을 먹고 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8호는 백미보다 흡수가 천천히 돼서 뭐 혈당이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바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요,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해서요, 이 위와 소장 같이 일반적으로 이 소화되는 그런 장기에서 흡수되지 않고요,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가 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그런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정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이 일반 전분들은요, 급격하게 흡수가 되고 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체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이 내장 지방의 형태로 이제 이 우리 온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 저항성 전분은요, 일부만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또 이제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몸 외로 배출이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요.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혈당과 혈관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만 되고 식이섬유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또 많이 일으켜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과다 섭취를 좀 예방을 하고 이 체중 관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호 저항성 전분이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럼요. 8호도 높을수록 높아요? 좋죠. 아주 높은 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다른 곡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일단 백미 속에는 정성 정분이 100g당 0.64g밖에 안 들어있어요. 정말 미미하죠. 근데 현미는 그나마 좀 많아서 2.63g인데 8호는 21.2g이나 들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이 대장 안에서 우리가 흡수될 때 단쇄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분해되는데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짧은 단자를 써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쉽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을 그만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면 야,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섭취가 됐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라고 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해서 네. 신호를 주니까 아무래도 좀 식욕이 좀 억제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을 막아주는 단쇄 지방산 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봤던 영상에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했죠. 파로밥이 확실히 포만감이 높다. 이게 진짜인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8호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고 이게 식이섬유처럼 같은 작용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예 8호는 식이섬유 함량 자체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자, 현미보다는 2.16배 높고요. 백미보다는 2.34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음식물의 소화 속도도 같이 늦출 수 있고 흡수 속도도 늦춥니다. 하지만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고 오래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이 식이섬유 중에서도요. 8호에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물을 잘 흡착하고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위 안에서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소화 과정에서도 식욕을 더 저하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 자체도 막아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 좀 많으신데 변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할래도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8호밥에도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8호의 이 단백질 함유량은요. 감자와 비교했을 때 7.3배, 그리고 완두콩, 이 콩이 보통 단백질의 대명사잖아요. 2.6배, 그리고 시금치의 4.3배로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는 영양소이면서 또 포만감은 또 제공해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좀 방지를 하고요. 또 근육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그런 음식들이 내장 지방 또 혈관 속의 그런 지방 성분들로 축적하는 그런 나쁜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8호의 풍부한 단백질이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8호밥 섭취할 때 주의사항 들으면서 이거 먹어야지. 네, 이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뭐 네. 3대7이나 5대5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비율을 만들어서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적당한 비율로 밥을 지어서 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영양소 균형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비볐어? 맛있네. 너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백미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너무 좋아. 네. 식감도 좋고 맛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결 풀린 추위에 이제야 늦가을 날씨답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쌀쌀함이 맴돌기는 하지만 추위는 덜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7.7도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18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벌어질 때에는 급격하게 건조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8도, 강릉이 20도, 부산이 21도로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적당히 선선해서 야외 산책하기 좋은 날씨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에, 밤에는 중서부에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대관령이 영하 4도로 출발하면서 또다시 때이른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당뇨 얘기했지만 당뇨에 좋은 거 많이 걸으세요. 네, 운동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